우리 코스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체중과 비만에 대한 문화적 인식은 변화 과정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유튜브에 올라가는 이 영상에 대해서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꼭 눌러서 늘 받아보시기도 하면서 특히 우리 코스 사업을 좀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우리 코스 TV를 유튜브에서 꼭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스 TV 검색하시면은 한 300편 정도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료는 우리 코스라는 밴드가 있어요. 밴드에 가입 신청해 주세요. 거기 들어가면은 모든 자료가 다 올라가 있으니까 프린트하거나 또는 상담할 때 고객들 상담할 때 이 자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ucourse.com 가입해서 정보 공유하시고 고아도끼 성금 잘 부탁드립니다. 연말에 가서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제품으로 다시 돌려드립니다. 부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비만의 문화적 인식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알아봅시다. 먼저 비만은 21세기에서는 신종 전염병으로 지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2014년 WHO 세계보건기구라고 하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비만은 치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질병으로 분류한다 해서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심지어 전염병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거 아주 썸뜩합니다. 불과 7년 전에요. 7년 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비만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면서 신종 전염병이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여기저기서 신음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도 팬데믹이라고 해서 전염병입니다. 코로나가 전염병이듯이 비만도 전염병인데 새로운 신종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질병인 것도 의아하지만 전염병이라니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비만은 분명히 질병입니다. 엄연히 한국도 표준질병 4인 분류 266이라는 질병 코드가 부여받은 것이 비만이에요. 이 비만도 한국에서는 질병으로 취급을 하고 근래 들어 병원에서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기질적 대사적인 원인으로 비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기질적 대사적인 원인으로 비만이 생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특별한 원인이 없어요. 원인도 찾을 수가 없는데 일반적인 비만으로 갑자기 걸리게 됩니다. 즉 단순 비만, 심플 오비서티라고 그래서 즉 단순 비만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질병도 없고 기질적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단순 비만의 발생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거꾸로 보세요. 지금 이게 이렇게 비만이 이렇게 좋아지게 해주겠다는 뜻도 있지만 또 이 거꾸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비만이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단순 비만자로 이렇게 기울어지는데 우리 코스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거꾸로 이렇게 날씬해진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얼마나 이게 비만자인가. 이런 것 등등은 우리가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수명하고 직결되니까 그래요. 이런 고도비만자들은요 반드시 일찍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각종 성인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더 그래요. 성인병에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수명도 단축이 된다. 이것 때문에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 코스의 거래처들은 좀 그게 의무감을 좀 갖고 비만 관리를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5년 동안 주식회사 우리 코스는 비만 관리에서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실패는 날씬해졌다가 다시 살찌는 거,
이것을 요요 현상이라고 하는데 전혀 없어요. 한번 이렇게 날씬해지면 식관리, 즉 음식관리만 잘 하시고 유산소 운동 가끔 해주시면은 평생 다시 이렇게 살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속성이에요. 한 번 할 때 최소 허리둘레가, 여기 허리둘레가 대부분이 3cm에서 한 번에 15cm까지 빠집니다. 15cm까지 빠지는데도 안 하랍니까? 그렇게 해서 고객들을 감동시키거나 졸도시키는 것이 여러분이 하실 일입니다. 참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문화적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도 비만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비만은 현대의 새로운 현상이 전혀 아닙니다. 근래에 들어서 많아졌을 뿐이에요. 과거에는 수렵생활, 채집생활 했던 고대 원시인들은 육체를 움직이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만자가 있긴 있어도 오늘날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활동을 해야만이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비만은 거의 없었다. 있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다. 얼마나 많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옛날 비만자들, 예술작품을 보면 과거에도 비만이 존재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는 상이 있어요. 조각상이. 이 유명한 석상인데 무려 얼마 전에 만들어진 거냐. 2만 년 전, 지금부터 2만 년 전에 만들어진 석상이 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입니다. 엄청나게 배가 많이 나왔습니다. 허벅지도 통통합니다. 그래, 이게 그때 2만 년 전에도 이런 비만자가 있었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러죠? 이 아주 다른 사람들, 화가나 조각가들이 그린 그 비너스 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프랑스 도르도뉴 지방의 어느 동굴에서 발견된 로세르 비너스, 이거예요. 로세르 비너스 상이라 해서 여기 잘 보시면은 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비만자예요. 이것도 비만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만 년 전이나 프랑스의 동굴벽화에서 발견된 이 조각상의 비만이나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뚱뚱한 여성의 모습이 담겨져 있잖아요. 심지어 중세시대 귀족들은 자기 초상화를 그리거나 전신 자기 석상을 만들 때 실제보다 더 뚱뚱하게 표현해 주라고 화가나 조각가들에게 부탁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뚱뚱한 것을 원했다는 거죠. 그것은 무슨 뜻이냐? 뚱뚱한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뚱뚱한 것을 원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유명한 밀로우 비너스나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만 보아도 지금 우리가 미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는 날씬한 여성들은 없어요. 이게 중세시대에는 좀 뚱뚱한 남자나 여자가 오히려 미남 미녀였다는 결론입니다. 이게 상당히 문화적으로 많이 틀리죠. 현대하고는. 18세기 말, 지금부터 300년 전이죠. 영국의 데니얼 램버트라는 이 남자 잘 보세요. 엄청나게 배가 많이 나왔어요. 키가 이 사람은 180cm였고 허리둘레가 285cm, 종아리둘레, 이 종아리둘레가 94cm니까 일반 사람들의 가슴둘레나 비슷합니다. 그리고 체중은 335kg이래요. 이분이 335. 지금으로 치자면 초고도 비만입니다. 이 사람은 일반 비만이 아니라 아주 초초고도, 아주 가장 뚱뚱한 비만입니다. 180cm 키가 이렇다 하면은 걷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램버트가 뚱뚱했던 이유는 유전적 혹은 대사적 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음식을 많이 먹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영국 사람은 램버트를 포틀리 젠틀맨이라고 불렸어요.
위풍당당하고 매우 인상 깊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스탠포드 시청 시장실에는 이 사람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딴 술집도, 데니얼 램버트 술집도 생길 만큼 대중의 인식은 이 사람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었습니다. 램버트는 39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죠. 39세. 일본에 가면은 그 스모가 유명합니다. 씨름, 스모. 그 얼마나 뚱뚱합니까? 씨름 선수들.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하루 종일 먹기만 해요. 그래서 살을 찌웁니다. 일본에. 근데 그 스모 선수들이 40살 넘으면 대부분이 죽어요. 이 남자도 39살에 죽었잖아요. 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 사람은 묘비, 묘지의 비석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레스터의 토박이 램버트는 행복하고 유쾌한 정신의 소유자였으며 거대함으로 치자면 그를 따를 자가 없었다. 램버트를 기리기 위해 친구들이 이 묘비를 세우다. 이것이 비석에 가서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뭐 비교적 이게 18세기 말이니까 지금부터 한 300년 전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호적인 글이 담긴 묘비에 한참 후 뚱보라는 낙서가 새겨졌다고 합니다. 한참 후에. 그래서 18세기와 달리 램버트에 대한 인식이 극적으로 지금은 이제 변했다. 그 당시에는 호의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았고 대단히 유명한 사람으로 이름이 나 있었어요. 이 뚱뚱한 것이. 근데 현재는 낙서를 했는데 뚱보 이렇게 낙서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문화적 사회적으로 많이 바뀌었다. 비만에 대해서. 이게 이제 참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대한소아학과 학회가 1965년에 베이비 서울 우량아 선발대회라는 행사를 열었는데 이 행사에서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오동통한 아기들을 뽑았어요. 당시 우리나라는 1960년대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형편이 어려울 때여서 통통한 어린아이를 선호했던 것입니다. 통통한 아이를. 오죽하면은 뱃살은 인품과 비례한다 라는 말도 있었어요. 배가 나오면 저 인격이 있다. 인품이 아주 그냥 좋은 사람이다. 옛날은 그랬어요. 이렇게 비만은 불과 40-50년 전에는 부의 상징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부유함의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미리 지방을 저장하는 것을 비상시를 대비한 비축분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어때요? V라인이라든지 S라인 등 미끈하고 날씬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그런 사람들을 미인으로 대접합니다. 이렇게 미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은 어느 민족은 뚱뚱한 사람만 선호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21세기에도. 뚱뚱한 사람을 미인으로 뽑아요. 우리나라는 안 그러잖아요. 서구사회나 우리나라는 날씬한 여자를 미스 코리아를 뽑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는 뚱뚱한 여자가 미스 아프리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국가별로 민족별로 시대에 따라 나이별로 이제는 비만의 척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912년 들어서 보험 계약자 대상 연구를 이제 미국에서 했더니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사망률도 증가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됐던 것입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 사망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보험료를 더 많이 받아야 하므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이게 뚱뚱한 사람은 보험료를 더 많이 냈다 이겁니다. 또 다른 계기가 있는데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전쟁이 나면 군인을 먹일 식량이 부족하니 후방에서는 배급제를 시행하게 되는데
만약 뚱뚱한 사람이 배급받으러 나왔다면 저 사람은 애국심이 없나봐, 혼자 다 먹었나봐 하며 손가락질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곧 뚱뚱한 것이 곧 이기적이고 나라를 위하지 않는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사람들은 뚱뚱한 것을 죄악시하게 된 것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래요. 1900년대 초 열풍이 일어난 영화산업도 날씬한 몸매에 대한 열망을 부추겼어요. 당시 사람들이 미국에 이제 할리우드의 영화 있잖아요. 스크린을 가득 메운 미끈한 할리우드 스타를 닮고 싶어 하기 시작한 것이 1900년 초예요. 그래서 그들은 매력적인 체형에 대한 대중적 이미지 형성에 그 여배우들이 크게 이바지한 것인데, 오늘날 그림 그리는 화가들은 지금도 그럽니다. 여자의 누드상을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배가 풍성하게 나오는 여자들을 위주로, 모델을 위주로 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 이제 화면에 나타나는 그 질감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뚱뚱한 여자를 누드로 그림을 그린다. 날씬한 여자는 매력이 없어요, 화가한테는. 아무튼 여기까지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보면은 현재 뭐 우리가 속된 말로 XY 라인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따집니다. 허리 사이즈가 뭐 24가 돼야 한다, 25가 돼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거는 늘 이야기하지만 체질량 지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질량을 판별하는, 체질량 내는 그 기계가 인터넷 들어가니까 한 20만원대가 많아요. 비싼 거 살 거 없습니다. 그 하나 사놓고, 줄자도 사놓고, 매직펜도 사놓고, 그렇게 해서 업소마다 당장 시작하세요. 비만은, 잘 관리하시는 업소는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헌신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비만자가 빨리 죽으면 이제 국가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우리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겁니다. 인구수가 줄어드니까 더 그래요. 가면 갈수록 인구수가 줍니다. 줄어들면은 비만 관리 잘해서 수명 연장을 시켜주는 것이 국가에 대한 헌신입니다. 이 점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코스 사업자들은 국가에 헌신하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의무라는 거, 또 책임이라는 거, 우리 거래처들이 그런 판단을 하고 당장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의하고 그동안의 비만에 대한 사례 보고 많이 올려드린 내용은 다 이런 뜻이, 깊은 뜻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코스 사업체 잘 기억하세요. 26일 날입니다. 6월 26일 토요일 날, 어제 올린 그 영상 보시면은 주소가 나와요. 인천 캠퍼스에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자연치유학에 대한 석박사 과정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전부 다 인천 캠퍼스 6월 26일 토요일 10시 반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만 잘 하시면 돼요. 나오셔서 반드시 등록하셔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엄청난 내용을 배웁니다. 여러분은 이제 전문가가 됩니다. 제가 나이도 있고 해서 마지막 정렬을 다해서 전문가 후배들을 키우고자 이렇게 노력한다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을 전문가로 만들기 위해서 박사학위가 꼭 필요합니다. 6월 26일입니다. 10시 반까지 인천 캠퍼스, 어제 올린 영상 보면 주소가 나옵니다. 또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러면 또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